자, 지금 만들고 있는 전술은 이제 인테르에서 무리뉴가 이룬 업적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어준 그 전술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미 어제랑 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다 잡아놨습니다. 이제 경기를 보면서 조율해야 될 부분을 조금씩 조율할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은 지금 막 이렇게 댓글 글로 이렇게 채팅해 주시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이 경기가 끝나고 점수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FM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아마 다 펜코 보고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하시던 분들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세리A 특성상 프리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얘들이 너무 거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프리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렇게 같은 팀도 퇴장당하면은 마음이 좀 아프죠. 이럴 때는 공격수를 한 명 빼주시면 돼요. 공격수를 한 명 빼주시면 되고, 투톱일 때는 공격수 빼서 수비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홈이고 사수올로다 보니까 크게 뭐 전술적으로 신경 안 써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고요. 이제 좀 강팀하고 붙어야 이제 제대로 된 전술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연습용.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팀 대화에서 혼란스럽게 떠도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승부욕이 낮다거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홈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벌을 준다는 마음으로 이제 막 뭐 마음에 안 들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빨간불 키우는 애들은 이제 승부욕이 낮은 애들, 야망이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퇴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강경해요. 그냥 만약에 퇴장당해서 졌다 그럼 무조건 2주 때리고 무승부 했던지, 근데 이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1주 정리만 하는데 항상 이렇게 불만을 표시해 옵니다. 그럴 때는 간편하게 공평한 거다 그러면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경기 중에 바로 이 팀 화합도 76%죠.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최소한 70% 이상 유지하셔야 전술적 효과며 그런 모든 걸 다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불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이 떴을 때는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관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상태에 불만이 떴을 때는 이제 우리 리더한테 시켜가지고 이카르디군요. 이카르디한테 시켜서 여기 보면 대화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불만 뜬 선수 이제 뭐 가서 뭐 말해줘라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카르디가 리더십이 높고 승부욕이 높으냐면은 대부분 잠재웁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낮으면은 그걸 잠재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높은 애를 주로 주장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자, 전술 모양을 한번 볼게요. 4-1-2-1-2. 무리뉴가 4-3-3으로 썼던 전술인데, 무리뉴는 이제 항상 패스를 노트북이라 좀 느린 거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튕기는 경우가 발생해요. 어제 해보니까 2시간에 1시간에 한 번쯤은 튕기더라고요. 이게 노트북이라.
그래서 이게 노트북이 또 저랑 같이 대학교를 다닌 아이라서 벌써 거의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 당시에는 엄청 좋은 거였어요. 뭐 아이온도 가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노트북이 괜찮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상태고. 자, 무리뉴의 전술은 항상 강조하지만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미드필드든 공격진이든 항상 짧은 패스로 주고받고 공 소유를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술적 지침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의 기회에서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원합니다. 무리뉴는. 그러니까 막 슛 난사해가지고 한 골 들어가면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기회에서 한 번. 그러니까 멋진 골을 넣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무리뉴의 전술이에요. 혹시 그 미넨이랑 인테르 경기 보신 적 있나요? 챔스 결승이었던 건지. 제 기억엔 결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르셀로나는 뭐 멋있게 이기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밀리토의 골을 보면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수비수를 오른쪽으로 살짝 제낀 다음에 살짝 감아가지고 골을 넣게 되죠. 그 골 장면은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저는 그런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전술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침을 한번 볼게요. 일단 템포는 이제 미드필더진이나 이제 뭐 플레이메이커 레지스타라고 뒀는데 그 레지스타 공을 잡았을 때 조율을 하기 때문에 템포는 보통입니다. 우리가 직접 뭐 높게 해라 낮게 해라 지정해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좌우폭은 짧은 패스로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티키타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좁게 해놨고요. 이거는 살짝 더 넓게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지배형으로 해놨잖아요. 일반형으로 하면 공간이 살짝 좁아요. 그래서 약간 좁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배를 해서 공 점유율을 높이는 전술을 구사할 거기 때문에 좁게 해도 일반적으로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대화에서 나왔듯이 수비 라인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라인을 30m 정도 되는 라인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옵사이드 트랙은 켜주는 게 좋고요. 항상 어떤 게임이든지 옵사이드 트랙은 켜주세요. 자, 그리고 골키퍼 짧은 거리 분배 방지. 이거는 압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골키퍼가 공을 가졌어요. 그럼 골키퍼는 수비수한테 주던지 멀리 차던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골키퍼 짧은 거리 분배 방지를 내가 지정해 놓음으로써 골키퍼 근처에 있는 수비수들을 다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키퍼는 어떤 선택을 하냐? 가까이 줄 수가 없습니다. 뺏길까봐. 그러면은 멀리 뻥 차게 되죠. 그러면은 멀리 뻥 차게 됐을 때 우리 미드필더진에서 커트를 하는 순간 바로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습을 많이 할 때는 항상 골키퍼 분배 방지를 해주고 압박을 많이 할 때는 대신 압박을 적게 할 때는 이걸 켜주면 안 되겠죠. 이걸 켜주게 되면은 압박을 적게 하고 켜주게 되면 이건 모순되는 효과가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태클 아끼지 말아라.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게임이에요.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 에이스를 담그냐 못 담그냐가 엄청나게 경기를 많이 좌우합니다. 이번에 맨유랑 첼시 FA컵 보셨나요? 맨유의 전술은 아자르 담그기였어요. 다른 전술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자르를 담그자. 담그면 이기고 못 담그면 진다. 근데 못 담궜죠. 오히려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진 거예요. 무리뉴는 그런 그런 감독입니다. 어떤 선수든지 우리 팀에 방해가 되는 선수는 무조건 담궈요. 그래서 무리뉴 선수를 보면 항상 거친 선수가 한 명쯤은 데리고 있어요. 페페. 그렇죠. 에이스 킬러 맞습니다. 에이스 킬러 페페. 그리고 그 당시 인테르 당시에서는 이제 그 아이가 있었죠. 띠아고 모타.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그 띠아고 모타.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첼시에 있었을 때는 뭐 이바노비치 같은 거친 선수. 그렇죠. 무리뉴는 마테라치. 그렇죠. 마테라치. 지단에게 엄청난 욕설을 해서 퇴장을 만들었던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마테라치. 에이스를 담그기 최고로 이제 무리뉴에게 전수를 많이 받은 아이가 마테라치고, 솔직히 그 마테라치가 무리뉴가 이제 레알로 이적을 할 때 울었어요. 그래서 무리뉴가 가서 막 푸옹해주고 장면이 동영상으로 아직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만큼 무리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수가 마테라치입니다. 에이스 장국에 특화된 선수였죠. 자, 그리고 그쵸. 우리는 이제 볼 점유를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패스와 볼 점유.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 패스하라는 어떨 때 켜줘야 되냐면은 우리 공격수 선수가 발이 빠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루 같은 선수가 있어요. 그럼 공간 패스를 해준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술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공 가져라.
나는 수비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산체스가 원톱이다. 아, 이거는 공간 패스 켜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톱은 발이 느린 타켓 청소인데 양쪽 윙이 발이 엄청 빠른 선수예요. 그럴 때는 공간 패스 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격을 넓혀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우리 아스날 벵거 전술. 그게 바로 공간을 살짝 넓히고 이제 공 점유를 하면서 그 벌어진 공간 사이로 공간 패스를 넣어주면 윙이나 인포가 공을 받아서 지루에게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전술입니다. 그래서 아스날 경기를 보다 보면은 템포는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 살짝 낮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전술에서도 템포가 느릴 거예요. 느림 같은 경우에는 공을 많이 점유하고 싶을 때 느리게 하면서 이제 판단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쵸 루카쿠는 이제 루카쿠 정도면은 몸싸움이 좋아요. 몸싸움이 좋은 선수도 그리고 순간 속도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바르보사가. 근데 이카르디가 수비수예요. 이렇게 가까이 붙었어요. 이제 점점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오고 있고 그러면은 공을 이 사이에 줬을 때 몸싸움이 있기 때문에 공을 지키면서 이제 뭔가 골을 해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루카쿠 모습을 보면은 공간 패스를 주면은 일단 달려갑니다. 그리고 몸으로 막죠.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어떻게든 골을 때려놓는 선수가 루카쿠입니다. 그래서 무리뉴가 안 썼던 것도 있어요. 무리뉴가 안 썼던 것도 그 중에 하나고 피지컬적으로 너무 많은 거라고 기능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무리뉴가 그 당시엔 팔았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한 번의 기회에 한 골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의 기회에서 한 골 만드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공을 만들어서 골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작은 드리블을 무조건 적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아무리 드리블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포지션에 자연적으로 붙는 뭐 윙포워드 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전술에도 있는 어드밴스 포워드 아니면 완성형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드리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드리블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팀 아니면 켜주시면 안 돼요. 진짜 강팀 아니면 미드필더들이 진짜 미쳐가지고 첼시처럼 커팅하는 선수들이 두 명씩 있잖아요. 마티치랑 캉테 그런 애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켜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알아서 해라예요. 이거는 네 창조성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가 전술적 움직임도 필요 없고 네가 네 창조성에 맞게끔 공간 패스 하든지 아니면 스루 패스를 넣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선수진이 좋은 강팀에서 아니면 켜주시는 게 켜주시면 좋은데 그 외의 팀엔 안 켜주셔야 돼요. 움직임 자유. 이거는 제가 포지션 주변 배열을 많이 켜주는 이유가 제가 제로톱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펄스9이랑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런 애들은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펄스9이 내려오면은 쉐스가 올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배회하면서 이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켜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톱이 있잖아요. 이 애들한테 자유롭게 걸어주면 얘네가 내려와 버리면 공격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자유롭게 안 하고 개인적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지스탑. 조금 이따 경기를 돌리면서 제가 한 번씩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스탑 하면서 경기를 보여드릴 건데 이 포지션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자유롭게 움직여라가 아니고 공간을 찾아다녀라요. 공간을 찾아라. 그래서 포지션 자유는 공간을 찾아라라고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제가 포지션 자유를 전부 다 걸어놓은 이유는 최대한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미드필더진이나 윙에서 스루 패스가 오면은 그걸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전술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상당히 스루 패스가 많아요. 거의 만약에 100골이 들어가면 한 60, 70개가 스루 패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전술이고 한 번 더 경기를 돌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쉬운 팀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유로컵인데도 이게 팀이 그리고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팀 결속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합니다. 왜냐면은 팀 화합도가 낮으면 측면 침투는 무슨 의미냐면은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측면 침투가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인데 얘는 측면 침투가 자연적으로 안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설명하느라고 켜놨네요. 자, 얘네를 켜놓으면은
움직임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을 해요. 자, 튕길까봐 그림판을 안 열고 싶은데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림판을 열게요. 이 노트북이 워낙 오래돼서 여기 CPU가 지금 여기선 안 보이는데 제 거에서는 막 80까지만 올라갈 때 왔다 갔다 그래요. 90 올라가면 이게 튕길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자, 측면 침투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얘네가 중앙 미드필더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4231이면은 4123이면 이렇게 공격수가 있겠죠. 여기 수비수 이렇게 4마리 있고, 자, 미드필더에 측면 침투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측면으로 침투를 하죠. 그러면은 얘는 자리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얘도 측면 침투를 하게 되면 얘도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양쪽 인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격적인 전술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펜코에 양쪽 인포를 쓸 때는 중앙 미드필더를 측면 침투를 해놓으시면은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해놓으시면 좋고, 포메이션은 이제 컨셉을 잡으셔서 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전술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인포의 중요성은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풀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죠, 다들? 이 선풀이 뭔지. 뭐 양쪽에서 중앙으로 침투 막 이런 선풀이 있어요. 세 가지인가. 왼쪽에서 중앙, 오른쪽에서 중앙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풀이 있으면은 얘를 측면 침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선풀이 없는 선수를 인포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강제적으로 이 선풀을 달아주는 방법이 바로 이 측면 침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이렇게 측면 침투하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이제 얘가 먹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아니죠. 만약에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공간 침투하고 얘는 그만큼 또 이만큼의 공간을 얘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이게 전술적인 움직임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얘를 중앙 미드필더를 측면으로 침투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가 일로 왔어요. 그럼 얘는 일로 오죠. 얘도 일로 와서 얘가 일로 왔어요. 그럼 여기가 텅 비어요. 그러면은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앙 미드필더에 밀려요. 그러면 수석 코치가 어떤 말을 해오냐? 중앙에서 우리 선수들이 밀리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수석 코치 뭐 충고 조언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박투박을 쓰시는 분, 특히 그런 말 많아요. 박투박. 왜냐? 자유도가 자동으로 걸려요. 포지션 자유가. 그렇다면 얘는 무조건 빈 공간. 만약에 윙이 같다. 그러면 이 공간 비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얘가 차지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인포가 들어왔다. 그럼 얘가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고. 항상 포지션 자유는 빈 공간을 찾아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섀도우 스트라이커, 제로톱에 이렇게 제로톱이 있어요. 얘는 없고 제로톱이 있는데 얘를 측면 침투를 걸어놔요. 얘를 측면 침투를 걸면은 얘네가 어떻게 돼요? 밀집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무 축구가 되는 거예요. 애무 축구가. 얘네한테도 측면 침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측면 침투가 걸려 있는데 얘네가 측면 침투를 해버리면은 얘네가 상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 패스를 킨 전술이라면 그 전술은 상당히 힘든 전술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돌릴 때가 가장 무서워요, 저는. 왜냐? CPU가 이거 방송을 키면서 이걸 돌리니까 70, 80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리면은 절대 안 튕겨요. 근데 경기를 돌리면 튕기더라고요. 좀 무섭습니다. 만약에 튕기면은 노트북이 느려서 한 5분 정도 다시 들어오는 데 걸려요. 그리고 가끔 더 렉이 걸리면 껐다 켜야 돼서 한 5분 조금 더 걸릴 때가 있고요. 테스트를 4번인가 했어요. 근데 완전히 튕긴 게 2번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튕긴 게 2번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FM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뭐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포지션은 어떤 훈련 그리고 어떤 선풀 이런 게 다 좋은 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이 전술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좀 완성을 시키고 다음에 또 이어서 처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무리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포르투를 챔스 우승시킨 것부터가
정말 엄청난 업적이죠. 그 무리뉴는. 그리고 각 리그마다 다 우승을 한 번씩 겪었고요. 아,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지침을 보면은 이거 말고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거 융통 지배. 이거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글이 써져 있는 만큼 이게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 일반형이랑 이 다음에 이게 가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보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그리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체크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 지침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형으로 경기를 제가 전술을 만들고 보면 거의 다 일반형이에요. 왜냐면은 선수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공을 잡았어요. 근데 내 판단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역습을 해야 되는 찬스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역습형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이렉트한 패스를 주고받게 됩니다. 여기도 만약에 혼합으로 돼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전술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혼합이 없는데 처음은 혼합으로 돼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짠, 이렇게 만들면은 자, 평범하죠. 항상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본은 뭐냐? 네가 생각해서 네가 플레이해라 이거예요. 개인 지침으로 걸어준 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그래서 해외 전술을 많이 보시면은 해외 애들은 안 건드려요. 개인 지침을. 왜냐? 그냥 포지션만 지정해주고 그 포지션에 맞게끔 되어 있는 이 AI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딱 기본적인. 그래서 선수들 바를 좀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대 팀들을 보면은 개인 지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걔네도 컴퓨터다 보니까 그냥 이런 기본적인 지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조금만 잘 만들면은 압도적인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점이고요. 역습형을 볼게요. 자, 유연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변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압박을 한번 볼게요. 압박. 자, 유연하게 해라. 압박이 올라가죠. 자, 압박 수비가 올라갑니다. 왜냐? 전술적으로 해야 되면은 압박이 줄어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4-2-3-1이 있어요. 4-1-2-3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직적이에요. 조직적이면은 이 포지션을 이게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 축구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축구는 항상 선수마다 자기 배정받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제가 공미랑 스트라이커 출신이어가지고 항상 이 공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공간을 많이 사용을 했고, 자, 선수마다 각자 자기 공간이 있어요. 자, 볼게요. 실제로 그 감독들이 전술 노트로 설명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화살표 해주면서 너 이만큼 해서 이만큼은 네 공간이니까 네가 커버해라, 압박을 해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거는 딱 이거예요. 이게 조직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니한테 정해진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준 거죠. 넌 이 집에서 나가지 마라. 이 집 안에서만 활동을 해라.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융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공통분모가 생겨요. 공통분모 뭔지 아시죠? 다들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공통분모가 생겨요. 이 정도까지는 네가 같이 융통적으로 좀 얘가 뭐 공격 나가면은 네가 좀 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융통적인 부분이 생깁니다. 응? 자, 이렇게 생겨요. 근데 매우 유연은 말 그대로 내 자리 네 자리 없어요. 그냥 내가 일로 내려가면 네가 올라와. 내가 일로 가면 네가 와. 이거예요. 자유도가 엄청 높은 전술이죠. 한마디로 예전에 크루이프라고 아시나요? 크루이프 네덜란드 유명한 선수인데 토탈 서클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그 선수가 사용한 게 바로 이 매우 유연한 전술입니다. 토탈 서클이라고 하죠. 야, 공격 가자. 그래, 공격 가자. 이래서 공격을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요. 야, 수비 가자. 그래, 다 내려와요.
10공에서 10백이 됩니다. 그쵸. 유연하게는 강팀들이 사용하기 좋아요. 약팀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사용하게 되면 판단력이나 이런 멘탈리스트적인 게 되게 약한 선수들이 많아요. 피지컬적으로는 좀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연을 약팀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전술적으로 완전 뭉개집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우연히 전술적으로 움직임이 좋게 만들어지면 그거는 잘 풀리는 경기고, 안 풀리면 그냥 망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의미가 크게 없어요, 약팀에서는. 하지만 이 간단하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공통분모 공통분모를 포함할 정도의 유연함을 허락할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로톱 같은 경우, 조직적으로 하면 제로톱은 쉽지 않아요. 왜냐? 톱에서 위치 움직임이 있을 때는 그걸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스위칭이 잘 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차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함을 항상 걸어주는 거고, 매우 조직, 유연, 이 정도면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또 마저 진행을 할 건데, 아이고, 이거 시작을 해버렸네요. 이런 약팀하고 경기는 전술 테스트 할 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클래식 윙어가 별론가요? 아니에요. 클래식 윙어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근데 그 클래식 윙어에 어떤 능력치가 있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첼시에 윌리언 있잖아요. 윌리안. 그 윌리언이 클래식 윙어에 정말 최적화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력이며 활동량이며 그리고 드리블이며 순간속도며 거의 최고죠.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리블이 이번 작이 안 좋은 이유가 너무 현실 반영이 많이 됐어요. 드리블 성공 횟수가 한 경기에 많아야 한 5, 6개 되잖아요. 실제로는 선수들이. 아데르 같은 경우에도 한 경기에 뭐 8개 하면 진짜 많이 했다고 막 하는데, 게임상에서는 드리블 했다 하면은 성공해버리니까. 예, 방금 이거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거 움직임 한번 보고 갈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방금 헤딩으로 커트를 했죠. 여기 헤딩을 한 걸 얘가 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려고 이제 간단히 짧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풀백이랑 얘네는 전부 다 짧은 패스가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패스가 넘어가고, 그리고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삼각형인데 어떻게든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항상 짧은 패스를 줄 수 있게끔 간격을 좁혀서 삼각형 패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거의 쥐잡이 놀이 해보셨나요? 친구들이랑? 네모나케나 세모나케 해가지고 간단하게 짧은 패스 주면서 쥐를 몰아서 개고생을 시키는 거죠. 자, 짧은 패스. 왜냐하면 이 앞에는 짧은 패스를 줄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스루 패스를 줘야 되는데 얘한테는 위험한 패스 자주가 걸려있고, 위험한 패스 자주를 낮춰놨어요. 위험한 패스 적게. 그리고 짧은 패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쉽게 엄청나게 좋은 찬스가 아닌 이상 얘는 스루 패스를 안 넣습니다. 그래서 6번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줬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제 가까이에 있는, 얘가 줄 수 있는 삼각형은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뒤로 백패스를 주던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선택할 건 뭐가 있을까요? 얘한테는 주기가 힘들어요. 이미 상대가 압박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얘가 줄 거는 얘랑 얘예요. 근데 얘가 봤을 때 빈 공간이 어디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빈 공간이죠. 이거는 공간 패스가 걸려있는 전술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줄까요? 자, 앞으로 얘가 오히려 받아와 버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간 패스를 일루도 줄 수 있는데, 여기나 얘는 이제 이카르디가 상당히 좋은 공격수예요. 스스로 완성을 해버리죠. 개인으로 제쳐가지고 순간 스피드. 이 순간 스피드가 낮은 애들은 이 제친 다음에 바로 얘들이 붙어요. 근데 순간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바로 제쳐서 1대1 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짝발, 정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얘가 정발이에요, 지금.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공격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왼발로 때리면 각이 없어요. 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완전 골키퍼한테 막히는 각이 오른발이다. 오른발은 각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발이랑 짝발에 어느 때 써야 되냐면, 그거는 이 공격수가 어디서 공격하냐에 따라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오른발잡이에요, 이 카르디는. 그렇다면은 이 왼발로 때렸을 때는 이 공간밖에 안 나올 텐데, 왼발로 여길 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 아웃프론트로 때려야 되는데 막상 골을 앞에서 공을 차게 되면 아웃프론트로 잘 안 때리게 돼요. 거의 인프론트는 아니면
인사이드 킥으로 이렇게 정확히 노려서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서 자 정확히 이 반대편 크로스를 골로 넣었죠. 여기서 왼발잡이였으면 아마 막혔을 거예요. 이거는 8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을 넣었어요. 자, 라이브로 다시 돌아가고. 자, 마저 말하겠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리블로 많이 뺏기게 되는데, 그 드리블을 뺏기더라도 성공하는 확률이 많아요. 게임이다 보니까 뺏기는 것보다 솔직히 성공하는 게 많아요. 좋은 선수들은. 그런데 안 좋은 선수들이 위험해요. 안 좋은 선수들은 뺏기게 되면은 한 명도 못 제껴요. 한 명도 못 지키고 뺏기면은 여기서 공을 뺏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팀은 이만큼 공격이 왔어요. 그러면 바로 역습 찬스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윙이 이번에 저평가 받는 이유가 바로 역습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지금 이 전술의 핵심은 바로 이 19번이에요. 그쵸. 구린예. 어쩔 수 없습니다. 구린예는. 솔직히 뭐 전술을 제가 만들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왜 약팀 전술을 안 만드냐. 어차피 좋은 팀 가지고 하면 어떤 전술이든 다 잘 만들어지지 않냐 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는. 왜냐면은 중위권 전술이란 게 없어요. 어떤 전술이든 선수를 탑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 진짜 제가 지금 게임이 아니고 실제로 감독을 한다면은 진짜 약팀도 강팀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 훈련을 시키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레스터 시티 보면 알죠. 라니에리가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잠재 능력, 없던 포텐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게임에서도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포텐이 121이면은 걔는 죽을 때까지 121이에요. 성장을 안 해요. 물론 어빌이야 오르죠. 121까지. 근데 아무리 좋은 감독이 그 선수를 닥다라고 해도 성장을 안 합니다. 게임이 그래요. 이건 RPG가 아니에요. 정해진 능력치를 그 정해진 능력치에 맞게 전술을 짜서 하는 게임입니다. 전술 감독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절대 RPG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팀용 전술, 중위권용 전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중위권 전술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은 있죠. 그래서 제 전술을 누가 이제 테스트해서 전술 토론반에 올려놓으신 분이 있는데, 사선당 리버풀을 테스트 하셨는데, 그분이 미들즈브로랑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중위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미들즈브로는 4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더 낮은 순 20위권 예상을 했던 미들즈브로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마다 다르고, 그 저장된 게임 안에 세이브 파일마다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술로 40골 뽑았다고 단순한 전술이 약팀 전술이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크게 이런 지침이 많이 안 걸려있는 전술들. 그러니까 해외 전술들이 약팀용 전술처럼 느껴지는 게 지침을 많이 안 걸어요. 걔네는 그냥 그 걸려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내추럴할 그런 애들이에요. 자, 일단 이거 볼게요. 얘네가 베네가인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만들었는데, 그 전에 올려놓은, 아까 오전에 이제 밥 먹기 전에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은 안 했는데, 프리킥이랑 코너킥 수정하는 그런 장면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오늘은 전술 말고 내일이나 해서 이제 처음부터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 전술의 핵심 레지스타예요. 레지스타는 피를로 같은 얘입니다. 뒤에서 패스를 어마무시하게 뿌려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자유도라는 게 걸려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유도는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지금 제가 체크해놨죠. 이 아이를 많이 볼 거예요. 자, 얘는 항상 주변에 선수가 안 붙어 있어요. 왜냐? 얘는 패스를 잘해줘야 되는 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선수가 없는 쪽으로 최대한 움직임을 줘요. 자, 공을 주고 항상 선수 없는 데로 움직이고, 또 공을 받죠. 또 공을 줘요. 그리고 또 선수 없는 쪽에 움직이고. 자, 얘를 주의 깊게 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또 선수가 주변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선수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얘는 항상 후방에서 선수가 없는 데에만 있어요. 그리고 얘한테 공을 주면 얘가 또 측면이든 어디든 공을 뿌려주고,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바르보사예요. 유망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나 피지컬 능력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얘가 어떤 패스를 줄 거냐? 만약에 짧은 패스를 주게 되면 얘한테 줄 거고, 공간 패스를 주게 되면 이쪽에 주게 되겠죠. 자, 얘는 능력치가 낮기 때문에 제 판단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절대 못 줬어요. 자, 그럼 뒤로 빼줬죠. 그럼 이제 얘가 선택을 할 거예요. 얘가 선택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여기 있는데 여긴 솔직히 안 줄 것 같아요. 왜냐? 얘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럼 얘한테 줄 거고, 얘는 이 자리에서 멈춰서 받을 거예요. 이 앞으로 찔러주면은 훨씬 더 좋지만 업사이드예요. 자, 어떻게 돼? 이건 업사이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뒤로 나왔죠. 그리고 슛을 날렸는데
개발이에요. 딱 각도만 봐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이게 풀백한테 줘서 그래요. 풀백. 풀백한테 주면 안 돼요, 저런 거는. 자, 풀백 좋아요. 이거는 완벽한 공간 패스죠. 오버래핑을 통한. 오버래핑이 자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래핑이 공간에 생기면 해요, 얘들 판단력에 따라서. 얘는 크로스를 올려줄 건데 크로스를 안 올려요. 왜냐? 제가 크로스를 많이 안 올리게 해놨어요. 이유, 멋있게 골을 넣기 위해서 스루 패스를 노려야죠. 크로스 뭐예요? 그게 무슨 2016 하나요? 그렇죠? 자, 받았죠? 앞으로 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한테 주던지 이 공간 패스로 주던지 아니면 지가 슛을 때릴 거예요. 그렇죠? 공간 패스 줬죠? 골이에요. 이렇게 멋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골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이기고 있을 때는 뭐 굳이 팀 대화 같은 거 안 해줘도 돼요. 터치라인 대화. 그냥 여유롭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거나 무승부하고 있을 때 막 진짜 얘들 막 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격렬하게 아니면은 열정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저는 뭘 많이 쓰냐면은 공격적으로랑 격렬하게 많이 써요. 왜냐면은 제가 감독 능력치를 최상으로 해놓게 하기 때문에 이게 선수단 의욕이랑 이렇게 그런 복도와준 능력치가 더 20 만땅입니다. 예, 방금 어마무시했죠? 이카르디. 저런 중거리 슛 넣으면은 한 번씩 놀랍니다. 손흥민이 저런 골을 잘 넣어요, 손흥민이. 제가 올려놓은 토트넘 전술을 써보면은 손흥민이 그런 골을 가끔 넣습니다. 38경기를 다 출전시켜줬는데 17골을 넣었어요.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죠. 그렇죠. 골결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중거리랑 골결이 높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원더골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골은 다 날려먹는 쓰레기예요. 저는 손흥민 좋아합니다. 제가 손흥민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게임에서 쓰레기라는 거지 실제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토트넘 할 때 손흥민 항상 버프를 시켜주면서 게임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손흥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저는 손흥민 좋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해줬냐면은 이런 경기력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다. 왜냐? 상대방이 약팀이에요. 근데 3대0 말이 됩니까? 10대0 만들어야지. 근데 공격수 이렇게 골이나 어시를 한 애들은 항상 불만을 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보내세요. 왜냐면은 방금처럼 그렇게 체크를 안 해주면은 수비수들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해요. 그러면은 골을 내주게 됩니다. 레스터 전술이 4-4-2죠. 4-4-2. 일단 이 전술을 만들고 추천을 받아서 전술 하나를 만들 거예요. 어떤 전술이 될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만들 거기 때문에 가장 추천수가 많은 걸 만들 거고, 지금 저한테 전술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들 전술만 보면 지금 후보만 1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선택하기가 그래서 이거 방송 오신 분들이 추천해준 전술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그거를 펜포에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아주 제가 원하는 골이 나왔어요. 이 엄청난 패스워크로 만들어진 골. 전술 만든 거 평가. 그 평가를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게, 왜냐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게임을 제가 많이를 하질 못해요. 그냥 이렇게 주말이나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제가 법무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세무사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지 못해요. 퇴근하고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뭐 새벽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건 양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이제 너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골을 많이 넣습니다. 자, 이거 한번 방금 넣은 골 한번 볼게요. 자, 커트했죠. 풀백이 커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찔러주죠. 자, 항상 우리의 패스는 레지스타부터예요. 레지스타가 이제 패스해주고 이제 중미가 앞으로 줍니다. 그리고 바르보사가 받고 다시 중미가 받고 다시 이제 8번 얘도 공미예요.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가 받고 다시 레지스타한테 갑니다. 근데 레지스타한테 이제 공격수가 압박이 들어오죠. 그럼 바로 패스를 해주고 방금 볼게요. 방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볼 게 아니고, 자, 붙었죠. 근데 간편하게 제낍니다. 이게 개인기예요.
여기서 외워두셔야 될 거, 아까 포지션 자유는 뭐라 그랬죠? 공간을 찾아라. 여기서 또 한번 암기해야 될 게 나옵니다. 이거는 수업이 아니니까 암기라고 해서 무조건 막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기는 탈압박이에요. 탈압박. 탈압박이 뭔지 아시죠? 그쵸? 이제 뭐 대표적인 탈압박 선수로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대머리